저금리 시대에 꼭 필요한 수다 저시필수. 야. 잘 맞네요. 요즘 정말 저금리 때문에 은행에 열심히 저축을 해서 그 다음 돈을 넘기려고 할 때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은행에 가면 아시겠지만 1%가 채 안 되거든요. 아, 아니면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사람인지라 무언가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생기고 새로운 걸 찾고 싶잖아요. 서부시대 때 금을 찾으러 간 것처럼. 네. 저희는 한 4%만 되면 거의 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금리 시대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짜야 될지 오늘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신 게스트분은 대한민국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크라우디의 공동 대표님이신 김주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대표님 정말 굉장히 아카데믹해 보이십니다. 지금까지 책을 읽다 오신 분 같은데. 왜 더듬으시는 거예요? 이제 저랑 같은 업계에 계시다가 오셨더라고요. 아, 금융? 예, 외국계 IB에 계시다 오셨는데 저희가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대표님 백그라운드는 어떤 백그라운드인지 또 여쭤보고 싶고 대표님의 스토리군요. 그렇죠. 뭐 라이프 스토리 뭐 간단하게 그리고 또 이제 크라우디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된 창업 스토리로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재미없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 백그라운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8년부터 2015년 말까지 이제 그 소위 외국계 금융회사 7군데를 제가 다녔고요. 올해 같은 일을 잘 하는 걸 못해서 다양한 뭐 CS, BOA, 모건스탠리, 리만, 스탠차 이런 데 다녔었고 그 유명한 그 리만이 망했을 때 리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업의 자금 조달, 파생 상품 이런 관련된 업무를 했었습니다. 15년도 말에 저희가 법인 설립을 하고 실제 크라우디라는 회사를 영업을 시작한 게 16년도인데 그때 15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법률이 하나 통과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법이라고 크라우드 펀딩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봤을 때 여기가 진짜 금융이 있어야 되는 곳이다. 그렇게 해서 크라우디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IB 쪽 일 계속 하시다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그런 분야가 있다는 걸 눈을 뜨고 보자마자 딱 깨달음이 오셨나요? 아니면은 좀 소울 서칭 같은 게 있으셨나요? 그거는 사실 저보다 저희 같이 일하던 공동대표 저희 BOA 한국 대표 하시던 분이 먼저 그 좀 느낌이 왔고 근데 느낌이 온 게 이분은 좀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쪽에 느낌이 왔고 저는 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쪽에 좀 느낌이 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한테 자금 조달을 받고 반대급부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주면 리워드라고 하고 유가증권을 주면 증권형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분류에 저희가 서로 이제 따로 핏이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크라우드 펀딩의 정의를 한번 간단하게 하시고 넘어가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실 예전에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돈을 여기에 투자하십시오라고 하면 다 불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푼 게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법이고 온라인으로 펀딩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한 법률인데 그 펀딩을 받고 뭘 주느냐에 따라서 P2P, 리워드, 증권 이렇게 나뉩니다. 예전에는 제가 제품을 만들려면 제가 자금 조달을 해서 만들어서 재고 쌓고 그 다음에 마케팅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이런 프로토타입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만든 MOQ가 100억이 필요한데 100억이 없어요. 그럼 가서 100억어치를 살 사람을 구해서 그 돈을 갖고 주문을 주고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훨씬 효율화가 됐고 소비자랑 생산자 직접 만날 수 있다. 즉 자본가가 자기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왈가왈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의 취지이고요. 그래서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법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럼 완전히 진짜 크라우드 펀딩 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P2P랑 리워드 말고 유가증권 어떻게 보면 가장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는 그 분야까지 크라우드 펀딩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법이 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봤을 때 이거는 좀 금융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뭐 아무 스타트업이나 와서 펀딩을 하게 하고 유가증권 형태도 아무 형태나 나와서는 시장이 선순환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랑 외국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좀 약간 늦게 시작한 편인데 성장성을 외국이랑 비교해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상대적으로 작다 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가장 객관적인 게 GDP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GDP가 우리나라 GDP 대비 한 1.5배 정도 되는데 1년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만 뭐 한 2천억, 3천억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300억 단위니까 영국 정도 가려면 그래도 한 1,500억은 갈 수 있다. 증권형만 놓고 리워드형은 지금 1년에 뭐 한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사이인데 매년 성장률이 10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 리워드, P2P, 증권형 다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 2030 세대 입장에 생각해보면 40까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마차에서 자동차로 간 거잖아요. 증기기관차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마차에서 뭐 가죽 안장 만들고 뭐 채찍 만들고 하던 사람들의 일자리와 그 회사의 부가가치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이거와 유사한 어떤 트랜지션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어디에 가 있나요? 이미 상장돼 있는 우리 기업들을 보면 철강, 건설, 금융, 생활용품 이 회사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의 부의 트랜지션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차지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포트폴리오에서 다는 아니지만 5% 10%는 부의 가치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시대에 일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일부가 여기 가 있으려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지만 분산 투자를 하면 그 중에 한두 건이 잘 되면 이건 뭐 2배 3배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재테크의 자산군으로서 스타트업의 주식이라는 게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중요한 시대인 거죠. 그렇죠. 전통 금융 자산이랑 좀 상관관계가 떨어지고 그래서 대체 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자 자산 중에 하나로서 어떤 이런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 인베스트먼트에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그런 중에서도 정부가 합법화해 놓은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 같이 라이센스 인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했던 뭐 제주 맥주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투자했어 뭐 주주 명부 주는 게 아니라 갖고 계신 증권 계좌에 그 전자주권 코드가 꽂힙니다. 입고가 되는 거예요. 네,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네이버를 갖고 있으면 그 밑에 제주 맥주가 같이 찍혀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지금 산업혁명의 트렌드, 부의 가치의 흐름 그 중에 자산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수익률이 높은 위험 자산 중에 반드시 봐야 되는 자산 중에 하나고 합법화된 양지의 투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봐야 될 개연성이 높다. 웬만하면 사도 되나요? 웬만하면 사면 안 되죠. 멍청한 질문. 어떤 걸 사야 됩니까? 왜냐하면 특히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는 통계학적으로 보면 90% 이상이 망하는 게 팩트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잘 골라도 이거는 간접 투자 누구한테 저희한테 맡기시는 게 아니라 직접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 법상 뭐 저희가 범죄 경력 증명서부터 재무제표, 등기부등본, 정관, 뭐 사업계획서 이걸 다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직접 읽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회사, 그다음 기업 가치도 이게 맞는지 직접 와서 판단하시는 게 크라우드펀딩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케이스 스터디 한번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너무 좀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구체로 얘기하면 저희가 3년 전에 제주 맥주라는 아마 드셔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주 맥주라는 스타트업의 주식을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펀딩으로 공모를 했었고 제주도에 있습니다. 지금 한림 쪽에 가면 너무 PPL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면 그 공장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여기서 나오는 그때는 제주 맥주가 시중에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저희가 크라우드펀딩 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주식 공모를 했고 5시간 6시간 만에 이제 상한까지 다 찼습니다. 대표님도 하셨어요? 그럼요. 이야, 원래 사장님이 하면은 따라가도 되는 건데. 사실 제주 맥주만큼 좋은 회사들도 많은데 개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이 많아요. 제가 이제 이 크라우드펀딩이 아까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제주 맥주가 지금은 편의점에도 깔려 있고 마트가도 있고 다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던 과정 중에 저희 주주들의 역할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제주 맥주 주주잖아요. 그러면 크라우디에서 회식을 할 때 뭐를 마실까요? 그리고 제가 회사 행사를 할 때 맥주를 깔아놓을 때 무슨 맥주를 깔아놓을까요? 그리고 제 인스타 페이스북에 새로운 제주 맥주 뭐 위트일 펠롱엘이 나왔다라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을 저희가 자발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제가 투자했던 200만 원이 2천만 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득공제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발행사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런 주주들을 끌어모음으로 해서 야 우리 같이 부자 될 수 있어. 네가 충성된 고객이 되고 홍보대사가 되어줘 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토큰 이코노믹스랑 일맥상통한다라고. 그러네요. 야, 그럼 만약에 미국에 사는 분이 여기 온라인으로 여기 투자를 했으면 미국에서도 홍보를 하고 다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좋은 예가 영국의 브루독이라는 맥주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주주가 9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집단이 2집단이 있습니다. BTS 아미랑 브루독 주주들. 이 친구들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매장이나 펍에 가서 브루독 맥주 없으면 난리치거든요. 이게 그럼 갖다 놓게 돼요. 유럽 전역에서. 그래서 지금은 뭐 시가총액 1조가 넘는 기업이 됐어요. 이 개인들이 이 팬덤 형성을 하면서. 이제는 기업이 성장할 때 비상장 단계에서 이렇게 성장해요. 그 다음에 상장한 다음에 그냥
던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의 가치를 대부분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들이 갖고 가죠. 돈 많은 사람들 그쵸. 출자인데 네. 부익부 빈익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죠. 그렇죠. 야, 진짜 네. 재밌네요. 아, 그러면은 이제 제주 맥주라고 이제 얘가 너무 쏙 들어오니까 쉽게 접근이 되는데, 이것을 크라우디에 올린다. 이 의사결정은 누가 하며 요건은 뭡니까? 20억 이상은 벌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사장님이 뭐 하버드 대학 이상을 나와야 된다든가 뭐 룰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좋은 질문인데 사실 그게 창업 이후 7년이 안 된 스타트업이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완화가 돼서 일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다 펀딩을 할 수 있고 펀딩을 할 수 있다. 네. 법인이 일단 있어야 되고 법인이 있어요. 네.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본시장 통합품이 정한 뭐 범죄 경력 증명서를 올려야 되고 재무제표를 올려야 되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되고 결국은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고 자발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결국 중개사별로 옥석 가리기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예.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싶은 뭐 리워드가 됐건 증권형이 됐건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나요, 크라우디를? 부분은 뭐 하루에 수십 건이 올라오죠. 예. 네네. 그리고 저희가 찾아다니는 건이 더 많죠. 펀딩을 하겠다고 오는 내용보다는 예. 좋은 컨텐츠 저희가 찾아서 올리는 게 더 예. 좋으니까. 가입해가지고 예, 새로운 투자처를 크라우디 향후 로드맵이나 3년 후의 모습이나 뭐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될 건지. 향후 로드맵은 쉽게 얘기하면 이 저금리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우리 네네. 방송 취지가 너무 딱 맞네요. 그러네요, 진짜. 꼭 필요한 플랫폼이 되는 네, 거고 네. 내 돈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안전자산 70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위험자산 30이라고 한다면 네. 그 위험자산 30 중에 스타트업 지분을 30 중에 한 3만 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그 정도도 없다라는 거는 지금 네. 시대랑 좀 안 맞는 포트폴리오일 그렇죠. 개연성이 높고요. 어차피 위험자산은 리스테이킹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리스테이킹 하면은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데 예. 우리 리스크와 수익률 편에서 다뤘잖아요. 다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큰 것 같아요. 우리 부모 세대가 연평균 성장률 8% 9%대 사셨고 부동산이랑 주식이 계속 오르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뭔가 위험 자산을 갖고 가 그러지 마 열심히 성실하게 모아 라는 명제가 이분들한테는 맞아요. 근데 지금 살아가야 되는 시대의 분들은 네. 그게 맞는 명제인지 맞을 수도 있는데 한번 네. 고민을 해본 필요가 그렇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를 우리 부모님 세대 포트폴리오랑 같이 하는 거는 예. 금리 상황을 떠나서 이 산업혁명이라는 걸 좀 같이 봐야 될 그렇죠. 필요성이 높아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평소에 더 명쾌하게 아주 좋은 표현으로 쭉쭉쭉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너무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뿐만 아니라 대표님이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고3 때 혹시 성우를 꿈꾸지 않았나? 목소리가 좋다라는 얘기는 오늘 두 번째로 들었어요. 아니, 사실 저도 가끔 듣는데 뭐 둘이서 뭔가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도 한번 해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편집해가지고 아주 좋은 내용으로 컨텐츠로. 예. 오늘 어떠셨어요? 촬영? 너무 재밌었고요. 예. 굉장히 사실 어려운 내용이고 네. 재밌게 어려운 내용인데 네. 또 이렇게 두 분이 이런 콘텐츠 계속 생성해 주셔갖고 예.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고 우리 요즘 세대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콘텐츠이고 예. 그 중에 일부에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예, 여러모로 정말 좋은 시간을 저희도 가졌고 그러면 이제 끝으로 그래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부끄러워해 항상. 저금리 시대에 꼭 필요한 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